차를 찾았습니다. 오늘 볼 차량 바로 A8입니다. A8 3.0 TDI 롱바디 차량이에요. 차가 엄청 길죠? 차량 번호 확인, 그리고 차대 번호 확인. 그 차량이 들어온 날짜 보니까 작년에 들어와 있네요. 좀 오래됐습니다. 검사 유효기간도 올해 말 전후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판에는 교체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하지만 리콜 대상 차량이라고 나와 있네요. 해당 차량은. 그리고 이 차에 어떤 불량이라든지 미세누유는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헤드램프가 손상된 부위, 깨진 부위 있지 않은지, 그리고 안 깨진 상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미러 하나가 몇백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 중고차는요, 보실 때 뭐 가까이서 보시는 게 아니라 3m에서 5m 정도, 자, 도막청을 통해서 이 차량 도색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327. 그럼 후드 부분이 도색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타이어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타이어가 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6년 타이어인 것 같은데, 지금 타이어 트레이드도 보면은 13.48mm인데 이 정도면은 트레이드 자체가 제가 보기에 50% 이상이 남아있거든요. 크랙 자체가 없어요. 앞에 브레이크 패드 상태도 반 이상 남아있네요. 타이어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된 거네요. 뒤에 이거 브레이크는 지금 교체 시기가 왔습니다. 깊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의 또 중요한 부분이 사이드 실패널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뒷범퍼와 뒤엔가의 유격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유격 상태 이상 없고요. 도어 상태들을 2~3회 반복하셔갖고 어떤 이질감이라든지 뭐 열고 닫히는데 문제점은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 차 안에서 흡연한 차량은 아닌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 전체적인 좀 마감재 상태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동 시트 상태 2~3회 또 반복하셔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 여부, 그리고 핸들의 유격, 조향장치 유격이 있는지 좌우로 한번 흔들어 보고요. 썬루프 레일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루프 레일 상태 보세요. 정말 신차만큼 깨끗합니다. 와, 뒷커튼도 여기서 자동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네요. 자동 커튼이죠. 고장 코드가 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제가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했는데도 이 고장 코드가 뜬다 그러면은 수리 받으셔야 됩니다. 네, 고장 코드가 없네요. 다 삭제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겉벨트의 장력도인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되시고요. 엔진룸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유효되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일류들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연식이 있는 관계로 고무 호스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수입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무 호스들이 이제 막 열을 받아요. 손상이 되기 쉽죠. 그래서 전체적인 연결 부위들, 수입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오일에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좀 어렵긴 하신데, 수분 같은 경우는 3%에서 그 5%가 넘어가게 되면은 교체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0.5% 정상적인 큐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사고 유무 상태도 이 볼트 부분 풀린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휀다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양 휀다가 살아있다라는 건 큰 사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관리가 잘 됐다라는 게 딱 보여집니다. 하부 상태 머플러 팁만 보셔도요, 7년차 8년차 차량인데 이 차량이 어떻게 관리가 됐고 안 됐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머플러 팁에 부식 하나가 없어요. 라이트 상태를 볼 겁니다. 헤드램프 자체가 HID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그렇죠. 뒤에 라이트 이상 없고요. 실내등도 다 양호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면 리피트 쪽에 라이트도 이상 없고요. 상향등 다 나오네요. 그죠?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와, 이 차가 너무 크네요, 진짜. 촬영할 때 지금 방지턱 같은 거 넘어가 보셔도 하체에서 소음 하나 없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오늘도 좋은 차량 찾았습니다. 정말 중고차를 잘 사시려면은 외관 상태, 내외관 상태가 관리가 잘 된 차량들이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가 좋다라는 거는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라자동차입니다. 정말 중고차를 잘 사기 위해서는죠, 잘 구입하시려면은 미라자동차에서 중고차 구매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제가 서울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서서울 옆에 있는 강서 오토플렉스라는 곳이고요. 오늘 이곳에서 차량 한 대를 볼 겁니다. 차량 상태가 어떨지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이동 한번 해보시죠. 347호로 가서 키를 받고 차 앞으로 갈 거예요. 그 A6, A8. 네, 지하 3층이요? 네, 네. 어이구.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류를 받는 겁니다. 서류를 받고 또 차키를 받고, 차키는 일단은 차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하로 내려가서 차 상태 한번 확인해 보고 영상 찍어 보도록 하죠. 차를 찾았습니다. 오늘 볼 차량 바로 이 차량이에요. A8 TDI 롱바디입니다. 롱바디. 차 엄청 기네요. 보이는 것처럼 이 차량을 오늘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할 거고요.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차량 상태가 어떨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구매 대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매 대행 할 차량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A8입니다. A8 3.0 TDI 롱바디 차량이에요. 차가 엄청 길죠. 좀 아셔야 되시는 건 뭐냐면요, 수입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신차 같은 경우는 뭐 AS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지만은 대부분 AS가 끝난 차량들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외형 모습만 보고 뭔가 겉으로만 좀 번지르해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게 좀 도사리고 있죠. 수입차 같은 경우는 국산차에 비해 소모품 금액이 비싸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2배에서 내지는 3.5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특히 수입 중고차 구입하실 때에 이 점 좀 염두에 두시고 구입해 주셔야 되시고요. 겉으로만 보지 마시고 중고차를 구입하러 가신다 그러시면은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서 진단기 한번 꽂아 보시고 나서 정말 이상이 있지 않은지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구입하라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일단 이 차량 제가 구매 대행을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서류적인 것들 꼭 검사하셔갖고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서류 부분도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 되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차량 번호 확인, 그리고 차대 번호 확인. 차대 번호가 동일한지는 뭐 차마다 다 틀립니다. 뭐 국산차 같은 경우는 뭐 운전석 문을 여셔도 차대 번호 동일하게 차대 번호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수입차 같은 경우는 차대 번호가 앞유리에도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 차량 번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50나에 3485, 네, 동일하고요. 차대 번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WAU ZZ 4 HOEN 동일. 네, 차대 번호도 동일합니다. 꼭 반드시 차대 번호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차량이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소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 그 차량이 들어온 날짜 보니까 작년에 들어와 있네요. 좀 오래됐습니다. 검사 유효기간을 한번 볼까요? 검사 유효기간도 올해 말 12월 달에 전후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성능 기록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성능 기록부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외판에는 교체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특이사항도 없고요. 하지만 리콜 대상 차량이라고 나와 있네요. 해당 차량은 리콜 이행, 미이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센터 들어가면은 리콜 대상 차량들은 무료로 수리를 해주죠. 그리고 이 차에 어떤 불량이라든지 미세누유는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지금 성능상에서는 뭐 미세누유도 없다라고 일단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0일에 2000km까지는 지금 보이시는 성능 보증 범위 안에서는 보증이 되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서류적인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 제가 이 차량 보험 이력을 조회를 해보니까는 내차 피해가 3회가 있습니다. 3회가 한 500 정도죠. 근데 차를 봐서는 500 정도면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워낙 범퍼만 교체하셔도 몇백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형이 중요합니다. 이런 수입차를 보러 오실 때는 내관 상태가 반드시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소모품 상태, 그리고 또 진단기를 통해서 대한 문제는 있지는 않은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 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외판을 일단은 확인을 하셔야겠죠. 외판 상태입니다. 외판 상태를 보면 이 차량의 전체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헤드램프 상태, 헤드램프가 손상된 부위, 깨진 부위 있지 않은지, 그리고 안 깨진 상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휠 상태 보시고, 타이어가 파슨한 부위, 혹여나 찢어진 부위는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 사이드미러가 중요합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미러 하나가 몇백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미러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사이드 리피트 상태, 사이드 미러 상태, 우리나라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도장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중고차는요, 보실 때 뭐 가까이서 보시는 게 아니라 3m에서 5m 정도 떨어져서 한번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도 딜 휠 상태, 타이어 파슨한 부위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대류등입니다. 뒤에 대류등 상태, 손상된 부위, 깨진 부위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손상된 부위가 없죠. 전체적인 도색 상태 살펴보시고요. 반대편도 동일합니다. 휠 상태, 파슨한 부위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 또 확인해 주시고요. 그 조수석 휠 상태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휠을 도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휠 복원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휠이 복원한 것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 차량의 또 중요한 부분이 사이드 실패널입니다. 사이드 실패널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 상태를 보니까 뭐 차량 상태, 외관 상태 이 정도면은 저는 A등급 정도로 보여집니다. 뭐 검정색이다 보니까 뭐 스크래치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전체적인 뭐 관리 상태는 정말 깨끗해 보이네요. 하지만 알 수 없죠. 제가 도막 측정기를 통해서 이 차량 도색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327. 그럼 후드 부분이 도색이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362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휀다 부분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이제 도색이 들어간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이 차량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뒤엔다, 예,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트렁크, 예,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예, 반대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반대편 뒤엔다 살짝 높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뒤엔다도 제가 봤을 땐 도색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도색을 너무 깨끗이 해서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일단, 그리고 뒷문짝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조수석 문짝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휀다 부분입니다. 조수석 휀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후드 부분이 도색이 들어갔다라는 건 교체는 되지 않았어요. 도색이 들어갔다라는 건 앞범퍼 교체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전방에 접촉사고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양쪽 휀다가 문제가 없다라는 건 뭐 단순 사고일 수가 있죠. 이렇게 유추해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색이 들어간 거를 아시면 어느 정도 이 차에 대해서 사고력에 대해서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양호한데 앞범퍼 정도만, 아니 앞후드만 도색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전방에 접촉사고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큰 사고라면요, 양 휀다가 교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상태 괜찮은데요, 일단은. 그리고 제가 이제 타이어 상태라든지 전체적인 이 차량의 상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타이어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타이어가 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기가 있습니다. 여기 써 있네요.
2016년 타이어인 것 같은데, 지금 타이어 트레이드도 보면은 보이시죠? 지금 13.48mm인데 이 정도면은 트레이드 자체가 제가 보기에 50%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타이어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타이어 주기를 보시면 크랙 자체가 없어요. 타이어 자체 고무 크랙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브레이크 패드 상태도 반 이상 남아 있네요. 브레이크 패드 상태도요. 의외로 이분이 좀 소모품을 그래도 관리를 좀 하시면서 타신 분이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 패드도 저는 3분의 1 정도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타이어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된 거네요. 지금 보니까 뒷타이어도 거의 70-80% 이상 남아있습니다. 동일한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그 뒷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이건 뒤에 이거 브레이크는 아셔야 되시는 게 거의 교체 시기가 왔습니다. 뒷브레이크는 지금 교체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브레이크 패드는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앞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뒷브레이크는 일단은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편도 맞습니다. 여기도 뒷브레이크 보시면 깊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뒷브레이크 교체하셔야 되시고요. 타이어는 뭐 파손한 부위는 없고요. 그리고 이 뒤쪽 타이어도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앞에는 브레이크 패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뒷브레이크만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타이어 상태도 다 양호하네요. 당장 손볼 것은 뒷브레이크만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뭐 드럼 상태도 양호한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외관 상태 이 정도면은 등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정도면 A등급이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실내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차의 전체적인 유격 상태예요. 유격 상태. 지금 이 휀다 부분과 이 앞범퍼의 유격이라든지 후드 부분의 유격, 그리고 휀다와 운전석 도어의 유격 상태라든지, 그리고 뒤쪽 도어와 앞쪽의 도어 유격 상태라든지, 유격 상태를 보시면은 또 이 차량의 어느 정도 사고 유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뒤에 휀다와 뒤에 트렁크 도어 유격 상태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양쪽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뒷범퍼와 뒤에 휀다의 유격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뒷도어와 뒤에 휀다 유격 상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뭐 생활 보호 패키지죠. 이거 필름이 부착되어 있어요. 유격 상태 이상 없고요. 휀다 도어 유격 상태 없고요. 후드 부분과 이 차량은 뭐 단차나는 부위도 없고요. 이 정도면은 뭐 차량 상태, 외관 상태는 완벽한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또 봐야죠. 도어 상태들입니다. 도어 상태들을 2-3회 반복하셔갖고 어떤 이질감이라든지 뭐 열고 닫히는데 문제점은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뒷도어도 동일합니다. 이상이 없네요. 반대편도 어떤 이질감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도어 상태 불량인 상태들이 있어요. 왜냐면 사고 난 차량인데 판금 도색을 하다가 이게 유격이 안 맞아 갖고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고 닫히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앞유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고속도로를 타실 때 유리가 크랙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고차 구입하러 가시면 앞유리 상태 어디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한번 보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 이 차 안에서 흡연한 차량은 아닌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흡연한 차량일 경우에는 냄새 빠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 확인하셔 갖고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 전체적인 좀 마감재 상태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스웨드까지 들어가 있어요. 차가 워낙 대형차다 보니까는
네, 뭐 이상이 없죠. 그리고 이 가죽 상태죠. 가죽 상태, 또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시고요. 찢어진 부위, 가죽 상태도 보시면 우리나라 차량은 정말 틀려요. 연식이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이 정도의 퀄리티를 좀 보존할 수 있다라면 가죽 상태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 전동 시트 상태 2, 3회 또 반복하셔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 여부 부분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뒷좌석 같은 경우는 뭐 뒷좌석 후속 모니터도 있죠. 후속 모니터도 작동이 잘 되는 여부들 확인해 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뒷커튼도 있어요. 뒷커튼도 있기 때문에 뒷커튼 상태들도 제가 이따가 다 확인할 거고요. 수동이 아닙니다. 자동이죠.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한번 제가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이제 실내로 들어갔을 때에 이 차량은 TDI입니다. 경유 차량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들, 엔진 소음이겠죠. 시동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이게 우리나라 차량하고는 정말 틀리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져요.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이 경유 소음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일단은요, 경유 소음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제가 실내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유리 모터들도 다 열어놓고 나서 차량의 마감재 상태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감재 상태 보십시오. 깨끗하다는 게 보여지시나요? 차량의 내관 상태만 좀 보시면 이 차량이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량 상태 보는 것처럼 실내 마감재 상태 보시면 아, 관리가 좀 잘 되어 있구나 라는 게 보여지네요. 제가 일단은 뒷좌석으로 가서도 확인해 볼게요. 야, 옵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여부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정말 차량이 롱바디 자체가 넓긴 하네요. 지금 보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차량 상태들. 제가 이거 작동 여부 상태들 다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진단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와, 뒷커튼도 여기서 자동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네요. 뒷커튼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 커튼이죠. 수동 커튼이 아닙니다. 자동 커튼 2, 3회 반복하셔갖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 이런 여부들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죠. 네, 이상이 없네요. 아, 차량 상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옵션이 뒷커튼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2, 3회 반복하셔갖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그런 여부들 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풍 시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쪽 통풍 시트 한번 확인해 보고요. 반대편도 제가 반대편 여기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반대편을 또 여기서 열 수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뒷커튼 문제없이 잘 되네요. 확인 다 하셨습니다. 와, 차량 상태 정말 괜찮네요. 옵션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연식이 어느 정도 좀 됐어도 정말 이 차량의 이 퀄리티는 와, 기가 막힙니다. 네, 통풍 시트 양쪽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작동 유무 상태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후속 모니터를 켤 줄 몰라가지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내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네, 에어컨 상태도 확인해 보고요. 양쪽 통풍 시트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쪽 통풍 시트 상태, 그리고 에어컨 상태, 히터로 켜 있네요. 에어컨 상태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핸들에 유격, 조향장치 유격이 있는지 좌우로 한번 흔들어 보고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2, 3회 반복하셔 갖고 작동 여부들, 와, 이거 정말 작동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거 불편해요. 저는 수입차다 보니까는 사이드미러도 이상이 없고요. 뭐 옵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확인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작동 상태도 그렇고요. 네, 에어컨 상태는 정상적으로 냉매가 떨어지네요.
네,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통풍 시트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에어컨 상태는 끄도록 하고요. 진단기를 통해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이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셔야 되는 건요, 이 수입차들은 꼭 진단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워낙 소모품성이 비싸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기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이거 아시겠지만은 그럼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서 이 진단기만 꽂아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20-3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죠.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확인해 드릴 거고요. 시간적인 게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옵션이 많다 보니까는 제가 외부로 나가서 썬루프 상태를 좀 볼게요. 썬루프 레일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보이시죠? 이 차량이 과연 2013년식 차량일까요? 썬루프 레일 상태 보세요. 정말 신차만큼 깨끗합니다. 와, 차 상태 관리 정말 잘하셨어요, 이분이요. 이게 웬만한 그 엄한 차량은 반드시 틀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번 기름이 없어가지고요, 이 차가 차량을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름이 지금 앵꼬불이 들어와 있어서 일단은 최대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어 상태를 보셔도 안쪽과 바깥쪽에 편마모 상태 있는지, 타이어 트레이도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안쪽에 제가 고무보트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게 등급 조인트입니다. 이 조인트만 터져도 금액이 이게 아마 1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활대 같은 부분들, 등급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 쇼바도 확인할 수가 있죠. 앞에 쇼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를 보러 가실 때에 이 쇼바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요,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차량이요. 반드시 터진 부위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네요. 반대편도 동일하죠. 반대편도 핸들 끝까지 당기셔서 동일합니다. 보는 방법들. 이 고무 부트들이 터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타이어 안쪽과 바깥쪽 편마모 상태 없습니다. 타이어 상태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이 등복 조인트가 터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고요. 활대 부분들, 링크 부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 확인해 보시면 차량 상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 호스도 터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앞에 쇼바라든지 이런 활대 부분들 다 전체적으로, 여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살짝 여기 소모품적인 거, 이 조인트 부분이 살짝 좀 터져 있네요. 이 부분은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살짝 고무부트가 좀 터진 부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소모품성이기 때문에 크게 차량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차량 상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저는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연식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진단기 다 끝났을 것 같네요. 지금 보이시죠? 고장 코드가 좀 있습니다. 그죠? 좀 소프트웨어 버전, 뭐 카메라 유닛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고장 코드가 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삭제를 해 볼게요. 코드 삭제를 했는데도 만약에 이 고장 코드가 뜬다 그러면은 수리 받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요거까지만 보고 네, 고장 코드가 없네요. 다 삭제되는 것 같습니다. 야, 옵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1번부터 아시지만은 뭐 88번까지 있네요. 이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량 상태 지금 다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고장 코드라든지 단선된 부위 고장 코드 삭제됐습니다. 이거 코드 삭제됐으니까요 그냥 타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네, 고장 코드 하나 없습니다. 보이시죠? 고장 코드 하나 없고 다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지금 뭐 전자제어 장치 뭐 단선된 부위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네요. 차량 상태 괜찮아요. 제가 이제 엔진룸 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반대편도 확인을 해 봐야겠죠. 전동 시트 상태 이상이 없습니다. 차량 상태
정말 매력적인데요. 이 엔진룸을 열어서 보실 거는 이 엔진룸 케이스를 꼭 빼셔서 보셔야 돼요. 케이스를 빼셔야지만이 차량의 엔진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누유 상태겠죠. 이제 경유 차량이다 보니까는 이 겉벨트의 이제 장력도인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엔진룸이 워낙 크다 보니까 누유되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미세하게 뭐 누유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차량 상태 정말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일류들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연식이 있는 관계로 보시면 뭐 국산 차량들은 뭐 라바 호스라 그러죠. 이 고무 호스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수입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무 호스들이 이제 막 열을 받아요. 그러면은 손상이 되기 쉽죠. 고무라는 거 특성상. 그래서 전체적인 연결 부위들,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 통이기 때문에 또 외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크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합 부위를 전체적으로 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일류들도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좀 보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좀 전문가가 아니면 보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냉각수도 정상적으로 냉각수통 정상적인 범위에 위치해 있는지. 냉각수 뭐 이 정도면은 조금 부족하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부동액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부동액 상태 이 정도면은 저 양호하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통이 국산 차랑 틀리게 여기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브레이크 오일통. 브레이크 오일통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셔통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워셔통도 한번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런 여부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괜히 건들다가 뭐 깨먹을까봐 괜히 수입 차량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 큰 금액적인 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무 부위들 다 이렇게 만져보시면 됩니다. 고무 부위들 만져보시고, 그리고 이 겉벨트 장력 상태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없어요. 뭐 댐퍼 폴리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엔진 소음이 없기 때문에 차 자체가 그 라디에이터 부분, 뭐 누유되는 부분 있지 않은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배터리 상태도 아까 전에 제가 보니까는 이거 정상적인 수치더라고요.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차량 그냥 소모품 상태만 관리만 잘 하시면은 크게 뭐 문제될 여지는 없겠다라는 게 일단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브레이크 오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상태도 이 정도면은 다시 한번 껐다가 브레이크 오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오일이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좀 어렵긴 하신데, 브레이크 오일은 국산차는 4만 킬로에 한 번씩 교체합니다. 수입차도 마찬가지예요. 4만 킬로에 한 번씩 브레이크 오일 반드시 교체하셔야 되시고요. 브레이크 오일 만약에 교체 안 하시게 되시면은 캘리퍼 고착이 올 수가 있어요. 캘리퍼 고착이 오게 되면은 안전사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브레이크 오일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서 관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분 체크, 수분 같은 경우는 3%에서 그 5%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3% 이상이 되면 수분이 교체하셔야 된다는 거죠. 수분이 많다라는 거는 브레이크 오일에 위험 요소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수분 측정해 주셔야 되시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0.5%, 뭐 3% 미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큐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정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차량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구입을 하셔도 정말 되는 차량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제가 뭐 전체적인 상태를 봐도 그렇고요. 이 차량의 뭐 엔진 소음만 들어보셔도 경유 차량인데도,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잘 보십시오. 잠시만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경유 차량이에요. 경유 차량인데 머플러 팁에서 카본 슬러지가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카본 슬러지 자체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럼 DPF가 망가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머플러 팁을 봅니다. 머플러 팁을 보시면 이 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정말 깨끗해요. 보이실까요? 카본 슬러지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머플러 팁을 손으로 만져보셨을 때 카본 슬러지가 새까맣게 묻어져 나온다, 그런 차량들이 연료계통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차량 아마 DPF 교체만 하셔도 금액 이거 아마 수백만원 들어갈 거거든요. 아니면 더 크게는 몇천만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유 차량 구입하실 때는 뒤에 머플러 팁에서 카본 슬러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새까맣게 묻어 나오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 차량은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차량 상태 정말 나쁘지 않고요. 제가 뭐 사고 유무 상태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뭐 보는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볼트 부분 풀린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휀다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휀다 부분들도 이 볼트 부분, 그러니까 양 휀다가 살아있다라는 건 큰 사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후드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풀린 자국이 없어요. 도색만 들어간 차량이잖아요. 그럼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손이구나. 정말 큰 사고라면은 이 휀다가 당연히 교체가 되겠죠. 반대편도 동일합니다. 풀린 흔적이 없어요. 그죠? 이 실리콘 처리된 부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침투된 부분 당연히 없죠. 그리고 전 이 조향장치 쪽을 항상 이 밑을 확인하거든요. 저는 여기를 확인해 보면은 이 차량의 조향장치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트 상태, 매트의 바닥 상태도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이 웨더 스트랩은 빼지 않겠습니다. 괜히 뺐다가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빼지 않고요. 뒷문짝 쪽 실리콘 처리된 부분들과 교체된 부위 있지 않은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트렁크도 확인 가능합니다. 트렁크 상태들도 확인해 보시고, 뒤엔다 부분도 양쪽과 비교해 보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차량 상태 정말 깨끗하네요. 진짜 차량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교체 의무 상태 없습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네요. 성능에 나온 차량과 동일하고 무사고 차량이고요. 뭐 단순견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면 도색이 들어갔다는 건 앞범퍼 교체될 확률. 그러다 보니까 보험 이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도색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부분도 큰 사고라면요, 문짝 당연히 도색 들어가야죠. 그렇죠? 뒤엔다만 도색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저는 뭐 사고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스크래치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기 보시면 이거 A8 같은 경우는 이 휀다랑 뒷범퍼의 그 구간 차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이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후진하다가 긁어먹으면 도색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도색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이다. 그냥 단순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 뭐 전체적으로 정말 이 정도면 양호한 차량이고요. 제가 뭐 하부 상태도 제가 보기만 해도 이 차량이 얼마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또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부 상태만 보셔도 관리가 잘 됐다라는 게 딱 보여집니다. 하부 상태 머플러 팁만 보셔도요, 2013년식 거의 7년차 8년차 차량인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머플러 팁만 보셔도 이 차량이 어떻게 관리가 됐고 안 됐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머플러 팁에 부식 하나가 없어요. 이게 부식이 없다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실내에서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다. 이게 지상 노지에 서져 있으면요, 절대 머플러 팁이 부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차량을 제가 보니까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네요. 이제 제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있죠. 라이트 상태를 볼 겁니다. 연식이 오래됐는데도 헤드램프 자체가 HID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그럼 이런 차량들은 헤드램프 요거 하나 교체하는데 몇백만 원입니다. 몇백만 원.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은요, 이 차량의 전체적인 라이트 상태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시동을 걸고 다시 한번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엔진 소리 정말 조용해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라이트 상태, 아, 이게 옵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와, 이거 확인하기 정말 쉽지가 않네요. 고장 코드 자체가 뜨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빼고 나가서, 그렇죠, 뒤에 라이트 이상 없고요. 번호판 등 확인해 볼까요? 번호판 등 하나 나가 있습니다. 이 번호판 등들은 금액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럼 고객님이 빼셔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호판 등 하나 안 들어옵니다. 전체적인 거는 뭐 양호하고요. 뭐 실내 등도 다 양호합니다. 제가 아까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면 리피트 쪽에 라이트도 이상 없고요. 전방 꺼져 있네요. 라이트를 켜볼게요. 네, 이상이 없죠. 엔진 소리 정말 조용하시죠. 좀 실내다 보니까 좀 크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거 라이트 키기가 좀 어려워서 이게 라이트를 킨 건지 안 킨 건지를 확인이 안 되네요. 제가 잘 못하다 보니까. 다시 꺼졌는데요. 제가 봤을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정말 작동하기가 이게 진짜 어려워요. 수입차들 진짜 까다로운데요, 이거. 이게 라이트 킨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안개등을 킬 줄 모르겠네요. 제가 안개등을 킬 줄 몰라서, 만약에 안개등이 나갔으면 진단 코드에 나오거든요. 제가 킬 줄 몰라서 이거는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차량 상태 이 정도면은 정말 양호하다. 지금 켜 있네요. 네, 상향등 네, 다 나오네요, 그죠? 네, 이상이 없어요.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안개등은 제가 킬 줄 몰라서 이거는 좀 빼먹겠습니다. 다시 시동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여기에서 시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여기서 시운전을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차량 상태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운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시운전은 많이 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기름이 없어서요. 이렇게 나가다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에서만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어느 정도 타보기만 해도 하체 소음이라든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으니까요. 야, 이게 경유 차량인데도 야, 이렇게 저는 조용하다라는 게 정말 국산차랑 확연히 틀립니다. 이거 경유 차량인데도요, 이게 정말 틀리다는 게 보여져요. 이거 미션 상태도 그렇고, 제가 이 차량 스톨 시험은 하지 않겠습니다. 스톨 시험이 좋은 게 아니에요. 괜히 차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스톨 시험은 하지 않을 거고요. 시운전을 해보고 싶은데도 괜히 끌고 나갔다가 사고라도 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일단 올라갔다 오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차를 빼려면은. 차량 상태 정말 나쁘지 않다라는 게 정말 보여져요. 이게 좀 관리가 잘 돼 있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일단 나갔다 오긴 해야겠네요. 나갔다 오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워낙 기니까는 또 차가 크거든요. 와, 이 차가 너무 크네요, 진짜. 이게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태에서 그냥 제가 시운전도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타보니까 이 정도면은 뭐 차량 상태 진짜 완벽하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타보기만 하셔도 차량 상태 지금 방지턱 같은 거 넘어가 보셔도 하체에서 소음 하나 없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차가 정말 묵직하긴 엄청 묵직하네요 이거. 그렇게 크게 시운전을 안 해봐도 여기서만 제가 움직여 봐도 이게 정말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차량입니다. 여기서만 잠깐 몰아보겠습니다. 어느정도 이제 소모품적인 것만 관리만 잘 하시면 이 차량은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는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차량이 관리가 이게 잘 돼 있구나 라는 게 아마 타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차량 상태는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차량 찾았습니다. 오늘 이 차량으로 저희가 구매 대행 이제 할 거고요. 정말 중고차를 잘 사시려면은 미아자동차에서 중고차 구매 대행 맡겨주시면 저희가 정말 100% 만족할 결과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차량으로 저희가 이제 구매 대행을 완료를 했고요. 정말 중고차를 잘 사시려면은 제일 첫 번째 외관 상태 파악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실내 상태, 내외관 상태가 관리가 잘 된 차량들이 뭐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가 좋다라는 거는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있죠. 저희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그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정말 중고차 구입하러 가실 때에 유익한 정보들이 많으니까요. 꼭 저희 추천 눌러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좋은 중고차 구입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